감사원이 검찰에 감사 결과, 감사 자료들을 제공한 그 건수를 취합한 건데요. 언뜻 보시기에도 지금 150건. 요 통계가 한 절반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 229명을 수사로 넘겼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배로 증가했으니까 거의 한 400여 명의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5년 동안의 통계, 제가 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간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단서도 있어야 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많고 귀찮으니까 또 판사가 영장을 그렇게 수백 명, 수만 명한테 내줄 리도 없으니까 감사원이 먼저 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압수, PC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 7,000명 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하고, 코레일 건 42만 건, SRT 37만 건 요구하고, 또 출입국 관리, 강연료등 기타 소득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발 조치나 수사 요청, 수사 자료 참고를 통해서 수사를 갖다가 의뢰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하게 감사원이 먼저 가서 영장 없는 포렌식으로 수많은 자료를 압수한 다음에 검찰에 넘겼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강압수사, 인권침해 수사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감사원이 왜 대통령실 이전, 용산 관저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 총체적인 부실 감사다, 또 봐주기 감사다, 심지어는 허위 감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준이 틀려지냐? 그걸 저는 오늘 감사원장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제가 일단 질의는 나중이고요. 제가 오늘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카톡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저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철없이 떠든다. 우리 오빠 무식해서 원래 그렇다. 오빠 지가 뭘 안다고 이런 표현을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V1과 V2가 있다는 그 말이, 또 V1이 심지어는 여성이라는 그 자조 섞인 평가가 야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원이 용산관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6번이나 지금 기한 연장을 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도 계속 지연되고 결과를 못 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모든 계약은 수의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다. 그 다음에 계약 시공 감독 준공 과정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일부 공사에서는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만 아까 원장님은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건 한번 넘어가실까요? 다음 PPT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2023년 8월 7일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는 우리 임무는 조사 처리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 요청하는 것이다. 일단 쌍끌이로 훑어라. 사료 수집해라.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거 있으면 다 검찰에 던져라. 그러니까 아까 150건 가까운 그런 수사 고발 사례가 있는 거고, 400여 명 가까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사받으면서 수년간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공직에 대한 뜻을 품고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고 어떤 분은 공무원 공부해서 다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원에 지원해서 감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같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탄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니 2024년 1월 8일 아마 이와 관련된 감사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감사에서는 유병호 총장이 뭐라 그럽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곤란하거나 주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는 감사를 자제해라. 분란만 발생시킨다. 2024년 1월 11일 지휘서신에서는 입건 시에는 반드시 역지사지하여 우리 스스로도 힘들 정도의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쥐어짜듯 무리하게 감사하지 말라. 또 이렇게 지휘서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폐공사 직원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감사를 해서 조폐공사 직원이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반발해갖고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가 무리했고 인권침해고 불법 감사였다고. 또 대전 월성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 포렌식이 법에 맞지 않고 불법인 포렌식이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반성하고 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감사가 왜 이렇게 기준이 틀리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인가에 대한 그런 반성과 또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는 뭐 문제 없다. 나는 직원들의 보고를 믿는다. 그러면 국감에서 우리 보좌진들과 한 달 이상 고생해서 이렇게 네. 질의하고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까?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마지막 답변 먼저 드리면 제가 인상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유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새겨 듣고 저희들이 업무 개선에 하고 있고 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지휘서신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전 정부 감사라고 해서 더 세게 하고 이번 정부 감사라서 약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잠깐만요, 기준을 원장님. 가지고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한번 하고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전 정부는 얼마나 많은 포렌식이 있었습니까? 지금 근데 용산 대통령실 포렌식이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협조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통령 관저 얘기를 하셨는데요. 받아쓰기 감사 아닙니까? 자료 내고 마천이 그 서류 보고 아니 이거 아무런 문제 없네라고 하는 거 근데 받아쓰기 감사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자료도 충분히 자, 저희들이 정리해 주세요. 초창기 때 거기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감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뒤에 자료 협조가 돼서 저희들이 포렌식 없이도 예간 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 업자들 제재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발주청을 통해서 업체 제재를 하도록 거기는 고발도 포함돼서 하여간 자체적으로 알아서 업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제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고발을 왜 안 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형사벌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행정 책임을 묻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감사에 어떤 저희들이 건축이나 건설을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업체가 부정당 업자나 자격이 없는 이런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주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예. 자,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